이렇게 팔자 위에는 이제 체질이니까요. 제가 이제 그 골다공증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쪽 체질 같은데 골다공증이 있는데 뼈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치아, 그리고 머리카락, 또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 저는 이제 그 네덜란드에 가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어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국가도 여성 노인의 그 비극을 막아주지 않고 가족도 여성 노인의 비극을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갱생해야 된다.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런 자강운동의 일환으로. 안녕하세요. 엊그제 그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비타민 D 수치가 좀 적게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골다공증 검사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미리 이제 전화해서 느낌이 괜찮은 곳에 가셔서 검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아본 병원은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검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검사는 잘 했고요. 이제 검사의 이름은 이런 것이에요. 제가 그 2년마다 하는 국가공단 그 검진할 때 가는 병원이고, 이제 기왕이면 검사할 수 있는 거는 한 군데에 몰아서 하는 게 주치의 선생님과 이제 소통하는 것이 더 저는 원활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골밀도 검사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 검진할 때 갔던 병원에 갔고요. 여기 이제 그 검사를 하면 이렇게 그 두 부위를 찍더라고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고요.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시간은. 그래서 이렇게 두 부위, 그러니까 요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우리 그 대퇴골 있잖아요. 거기를 찍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 결과지를 이렇게 출력해서 주기 때문에 저는 좀 받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스파인, 그 요추 부위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퇴골인데요. 왼쪽에 그 수치 그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골밀도 진단을 그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게 마이너스 2.5 기준 부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나와야 골밀도가 이제 감소했다,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본데, 저는 뭐 수치가 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만 3천 원 선에서 나오고, 65세 이상은 이제 검사비는 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 아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교황님 선종을 계기로 해서 이 영화가 이제 평도 좋기도 해서 겸사겸사 이 영화 콘클라베를 봤는데요. 교황님께서 그 선종하신 그 이유를 한번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요. 네, 요렇게 이제 원인이 나오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뇌졸중이 원인이었고, 그에 따른 신부전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생전에 지병이 있으셨는데, 여기 보면 그 이러이러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급성 호흡부전이나 다발성 기관지 확장증, 고혈압, 그리고 제2형 당뇨병 등의 지병을 앓고 계셨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리에서는 또 건강을 다루는 것을 어떠한 이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일전에 그 소개시켜드린 명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터넷에 가장 많이 그 이분의 그 프란치스코 이분의 그 생년월일 시로 추정이 되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걸로 올라와 있던 자료고요. 이제 그 이 명리에서는요, 이렇게 똑같은 8글자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말할 때 1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8글자일 때 그 100명이 다 똑같은 삶을 살까? 만약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저는 그거는 좀 변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말씀하시는 이 논리들도 다 보는 견해가 굉장히 달라요.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없는 색깔에 해당하는 것, 지금 여기 보면은 목화토 금수 중에서 목이 없어요. 색깔이 화, 토, 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목 오행에 해당하는 그 건강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의학에서 이제 목은 간과 뭐 담, 뭐 췌장, 근육, 눈 이런 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견해로 보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은 오행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검정색이 지금 제일 많죠. 이렇게 많은 오행이 있는 부분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럼 검정 부분은 오행 중에 목화토금 수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한의학에서 수에 해당하는 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은 뭐 신장이나 방광, 여성 생식기에 관련된 부분들, 남성 생식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합니다. 또 이제 다른 데서 보는 또 다른 시각은 어떠한 한 오행이 이제 고립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극하는 것으로 둘러싸여져 있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연달아 있는 글자들은, 그러니까 목화 토할 때 목과 화는 연달아 있으니까 걔네들은 생해주는 관계지만 한 칸씩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목화 토, 그러니까 화 다음에 토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목과 토는 이제 극하는 그런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요거는 이 붉은색은 그러니까 목화잖아요. 그러면 옆에 목이 있거나 아니면 같은 화가 있으면 얘가 세력을 이룰 텐데 지금 없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고립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변에 이 화를 극해주는, 물은 불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밖에 없을 때 얘는 이제 고립됐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또 다양한 또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세 번째가 이제 일주인데요. 요거에 이제 요 일지를 어떤 건강을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에 요걸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여기 지금 월지에 해당하는 글자라서 얘는 다른 글자에 비해서 2배, 3배의 힘을 갖고 있어서 얘를 포함한, 얘가 지금 검정색인데 얘를 포함해서 만약에 그 글자가 2개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너무 없을 때 어떤 건강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견해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팔자 위에는 이제 체질이니까요. 체질론에서 이제 골다공증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골다공증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그 골다공증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와서 혹시 이제 골다공증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비타민 D가, 그래서 이걸 검사했는데 저는 이제 뼈가 이제 문제 없게 괜찮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골다공증은 체질과도 이제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사주 명리학과 다르게 이제 체질론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또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질과 맞지 않게 먹으면 질병에 걸린다. 혈액형 수혈을 다른 혈액형을 수혈했을 때 바로 탈이 나는 것과 다르게 식품으로 섭취한 것은 차곡차곡 쌓여서 임계점에 달하면 발병이 되는데, 그 체질별로 그 발병하는 게 조금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면이 있는 질병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혹시 초식이냐 육식이냐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냐고 혹시 의문을 가질까봐 제가 이 동물 캐릭터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쪽 체질을 이제 대표하는 그니까 어류죠. 어류에 이제 요런 게 있고요. 또 저쪽 체질을 대표하는 어류 중에는 요런 게 있는데요. 이제 골다공증은 사실 이쪽 체질보다는 이제 저쪽 체질에 많이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체질 연구소에서. 그리고 이제 저쪽 체질에 두 체질이 있고
이쪽 체질에 두 체질이 있는데 골다공증은 저쪽 체질 두 체질 중에 그 한 체질이 있어요. 그 체질에 많이 오는 질병이라고 그렇게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쪽 체질 같은데 골다공증이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이제 본인의 체질을 뭐 상상하시거나 이제 예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쪽 체질에 해당하는, 얘가 먹는 것을 계속 먹어요. 그러면 얘도 저쪽 체질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저쪽 체질인지를 모르고 이쪽 체질에 해당하는 얘처럼 계속 얘랑 같은 그런 먹이들을 계속 먹어요. 그러면 얘도 이쪽 체질에 잘 걸리는 그런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손에도 이렇게 오행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목, 화, 토, 금, 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검정색을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 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신장, 방광인데 왜 신장, 방광을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골다공증, 그러니까 뼈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치아, 그리고 머리카락, 또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 요 관련은 바로 이 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신장에 관련된 카테고리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체질별로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내장이 한쪽은 저하, 한쪽은 항진이 되는데요. 이제 신장 기능만 봤을 때 이쪽 체질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항진이고요. 저쪽 체질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증이에요. 그래서 저쪽 체질에 이롭기 때문에 이 신장 기능을 더 이제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완해줘야 되기 때문에 검정색이 좋기 때문에 이롭기 때문에 이제 검정색을 표현을 저쪽 체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진시켜준다고 할 때 저는 골드를 끼웁니다. 실버를 끼울 때는 이제 저하일 경우에, 그러니까는 그것을 기운을 빼줘야 될 때, 일 때는 이제 실버를 끼우는데요. 이럴 경우에 저쪽 체질은 골드를 끼워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골드를 끼웠잖아요. 저쪽 체질한테 이제 신장 기능을 업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저쪽 체질이 신장 기능을 업 시키는 식품들이 있겠죠. 그 식품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신장 기능을 빼주는 그러니까 사해주는 식품을 먹었을 경우에는 안 그래도 약한 신장이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신장과 관련된 아까와 같은 뭐 신장, 방광,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 치아, 뼈, 또 머리카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뭐 가령 뭐 골다공증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머리카락에 해당하는 건 탈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요 검정색, 그러니까 신장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적어본 키워드는 바로 대물림입니다. 혹시 부모님 중에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그 자녀도 골다공증이 올까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아까 그 건강과 질병 등에 대해서 명리학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명리에도 그게 나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질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가 있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체질은 혈액형처럼 유전됩니다. 그리고 체질은 이렇게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유전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자신이 먹어야 될 먹이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자기 체질을 몰라. 자기가 요 동물인지를 몰라. 자기가 얘인 줄 알아. 그리고 얘한테 해당하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골다공증이 이제 오겠죠. 근데 얘가 낳은 또 이제 새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끼도 마찬가지야. 맨날 이제 부모가 먹는 것처럼 똑같이 먹어.
얘는 원래 얘인데 얘가 얘인 줄 알고 반대로 먹어. 얘도 또 골다공증에 걸리겠죠. 그래서 부모의 질병이 그 식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질병도 대물림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또 명리 많이 보러 가는 게 이제 궁합 때문에 많이들 또 보러 갑니다. 이제 명리에서 또 이야기하는 궁합론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체질론에서는 이렇게 또 볼게요. 궁합도 이제 대물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쪽은 이쪽 체질과 만나야 금메달과 은메달입니다. 또 저쪽 체질은 저쪽 체질하고 만나야 또 금메달과 은메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쪽 체질과 이쪽 체질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체질 유전 법칙에 따라서 이제 얘를 만약에 낳았다고 봐요. 이제 그러면 얘도 부모님처럼 부모님의 궁합을 대물림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더 많은 확률로 또 이렇게 반대 체질을 만나서 결혼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살아보니까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또 낳은 자녀가 있어요. 절대 너는 엄마 아빠 같이 실수하지 마. 엄마 아빠처럼 실패하지 마. 너는 제발 아빠 같은 그런 남자 만나지 마. 또 이제 너는 제발 엄마 같은 여자 만나지 마. 이렇게 이제 아들, 딸, 자녀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끝나야 되겠죠, 대물림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는 이렇게 3대가 가고요. 또 반대 체질로 만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길게는 4대, 5대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궁합이나 부모님의 질병이 그 가족의 문화, 가족의 식습관,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죠? 싫어하면서도 또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제 배우고 싶지 않은데 막 그거를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 네덜란드에 가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어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암스테르담에 이제 가서 보는 것이 제 이제 어떤 희망사항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OEC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OECD는요. 잘 사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현재 회원국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38개의 국가가 있고 이제 지구상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도 이 OECD에 속하죠. 이 이제 OECD의 어떤 그런 그 그래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맨 이 왼쪽이나 맨 오른쪽에 한국이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1등 아니면 이제 꼴등이라는 이야기죠. 꼴등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출산율이죠. 가장 순위가 높은 나라가 만약에 한 2명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0.7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등을 차지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률 세계 최강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 자살률이 이제 아주 높고요. 그리고 이제 남녀 그런 어떤 지위라든지 급여의 차이, 격차가 많이 나는 나라로도 이제 유명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렇게 안 좋은 것들로 이제 1위하거나 좋은 곳은 꼴찌하는 이러한 상황이 금방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경쟁을 지향하고 배금주의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아직 그런 인프라가 이제 조성이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서 좀 더 나이를 많이 먹어서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행복 지수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 하위 부분에 속합니다. 여기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은 5위 안에 드는 나라들 보면은 이제 북유럽에 해당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암스테르담이 있는 그 나라도 들어 있길래 암스테르담에 가서 노후에는 한번 좀 둘러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서 제가 그 암스테르담 편의점이라는 것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여성이 훨씬 길기 때문에 한국 이제 여성 노인들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국가도 여성 노인의 그 비극을 막아주지 않고 가족도 여성 노인의 비극을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여성 노인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곧 노인이 될 테니까요. 스스로 자력갱생해야 된다.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런 자강 운동의 일환으로 또 이런 방송이 의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치의 선생님 만난 김에 이제 이렇게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이게 뜯은 자국이 보이시죠? 제가 이거 이제 생체 실험 제 스스로한테 하면서 그 경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한 4일 정도 됐어요. 이제 다시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생리를 끝내는 걸 폐경이라고 했고 요즘엔 완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한 2년 전쯤이었는데 다시 생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런 생리대를 썼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정도의 생리대를 쓰는 것으로 이제 커버가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게 약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 만약에 어떤 식품을 먹었는데 2년 전에 끝난 생리를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은 공포스럽지 않겠어요? 그만큼 이 약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력이 정말 지대합니다. 그래서 아무 약이나 그렇게 덥석덥석 먹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약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는 것을 이제 명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제 산부인과가 아니라 내과 쪽 주치의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여기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암을 유발한다는 강력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반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편한 증상이 너무 크다 할 때는 그런 미래에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먹어야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나서서 그렇게 처방을 하거나 권하거나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요런 이제 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는 많은 이제 성분들이 들어갑니다.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분들이 당연히 이제 저는 체질 실천가니까 체질이 있고 다 이제 이쪽은 이쪽끼리 섞거나 저쪽은 저쪽끼리 섞으면 좋은데 제가 그 약품의 체질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아는 것에 이름이 나와 있어도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알고 먹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약들 만들 때 이제 거기에 항상 어떤 전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분에는 이제 요 전분을 많이 쓴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것은 체질이 있습니다. 이쪽 체질일까요? 저쪽 체질일까요? 이게 반대쪽 체질한테는 굉장히 좀 해로운, 그리고 피부 트러블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쪽 체질인지 저쪽 체질인지 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그 배송을 받은 비타민 D인데요. 요게 이제 가격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연질 캡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씹어 먹는 타입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지금 이게 그 30캡슐 들어있는 거를 샀고요. 2000IU짜리, 그리고 뭐 보통 3달치에서 그 100개 들어있는 거 씹어먹는 타입도 있고 한데 가격이 좀 많이 다르고 들어있는 성분도 굉장히 달라요. 여기 지금 이 노란 게 지금 이게 오일이에요. 97에서 98%는 다 그냥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름도 뭐 대두유를 쓰냐, 해바라기유를 쓰냐, 올리브유를 쓰냐, 기름이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말씀드린 모든 오일에는 다 체질이 있습니다. 이쪽일까 저쪽일까를 아셔야 되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해서 몸에 맞게 드시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바로 질병을 예방하는 지름길이에요. 체질의학은 예방의학이기 때문에
병이 난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 병이 나기 전에 고치는 것이 고수잖아요. 고수의 어떤 비법인 것이죠. 그래서 예방의학 차원에서 체질의학이 빛이 나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그 씹어먹는 타입으로 만드는 것에는 그거를 향을 좋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향이 있습니다. 바로 요 과일의 이제 향을 쓰는데요. 요것도 당연히 체질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 체질인지 저쪽 체질인지 알고 드셔야 됩니다. 가령 요 과일 향은요. 제가 이제 이거 스티커가 이거 필요해가지고 요거를 샀는데 여기 지금 제품 뒷면을 볼게요. 이 제품을 뜯어가지고 이제 이 내용물을 꺼내면요. 그 과일 향이 아주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향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과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이 먹는다는 것. 아까 요것도 그렇고 또 요것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요거 체질을 좀 알고 드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생리를 시작하면서 전에 있던 그 여성용품을 이제 다시 꺼내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런 거 고를 때도 저는 제가 그 체질 익힐 때 이제 항상 열람하는 조준희 사체질연구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을 항상 참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고를 때도 이렇게 성분을 체크하는데 내 입 속으로 들어가는 거. 내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이 성분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원재료를 좀 항상 체크하셔서 구입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구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